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내일 종결을 하게 됩니다. 12.3 내란 사태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최악의 경제, 민생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추경 논의와 집행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최대 0.47%포인트까지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을 연결해서 추경 편성이 왜 시급한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네. 국회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좀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 국가적인 지금 대사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헌정질서 회복 노력에 지금 아주 24시간 초긴장하고 있고요. 그러시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경제 살리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책 마련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 안도걸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도 또 이 코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 또 경험도 네. 있으신데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예결위 위원도 맡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도 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헌재가 드디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내일 종결하게 됩니다. 늦어도 네네. 다음 달 중순경에는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탄핵 심판 과정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다 탄핵 심판 과정을 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비상경 조치가 정말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라는 사실들이 모두 드러났다고 좀 생각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비상경 선포의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도 형식상 내용상 흥결이 많았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더라도 결코 국회의 권능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 난입하면서 또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도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군경이 동원돼서 국회를 이제 봉쇄를 좀 했고 네. 또 정치인들의 체포 지시라는 것도 굉장히 큰 위반 좀 사례죠. 이것도 홍장원 국정원 차장 등의 증언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던 사실들이 다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지금 증거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에 따른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네. 파면이 결정될 것이다, 탄핵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 사안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네. 좀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헌재에 있지 않습니까? 공정한 결과를 네. 지켜보는 게 우리의 좀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심결 과정에서 아마 피청구인의 파면 조치에 필요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좀 차고 넘치고 네. 파면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지금 충족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는데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을 지금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의원님, 최근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고 실제로는 헌재 TF가 탄핵 심판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인데, 이른바 여당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다, 이런 비판받고 있는데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이제 헌법 TF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중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위원관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죠. 실무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실무적으로 우리 재판관님들이 잘 판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TF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 구성돼서 운영되어 온 겁니다. 네. 이번에만 한해서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가는 거를 마치 이게 이번에 특별하게 만들어서 또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는 양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예. 음모론이죠. 이것은 헌재의 결정 그리고 우리 헌재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곧 우리 헌정 질서 근간을 부인하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헌재가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좀 휘둘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일국의 여당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발언하고 있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네, 의원님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은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취지로 발언했는데 좀 이 관련해서 맥락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가지 않도록요. 예. 저는 전반적으로요. 우리 이제 민주당 이 시대적 있지 않습니까? 소멸을 가는 우리 민주당의 길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끝에서 나오신 저는 발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김대중,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을 보수, 중도 보수라고 규정한 바 있죠.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있잖아요. 정치와 정책의 노선은 시대적인 여건, 또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구체화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좀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좀 나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수는 어디에 있나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면서 같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 보수의 영역이 텅텅 비어버린 겁니다. 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우리 또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합리적 보수의 영역을 이제 민주당이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가 됐다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우리 정치가 뭡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이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가 경제 민생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우리의 장래, 우리 미래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국민들은 다 불안감에 지금 쌓여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성장을 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장을 경제를 안정을 시키자, 경제를 성장시키자라는 게 이제 국가적인, 국민적인 있지 않습니까?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정책 면에서는 예. 보다 우리 민주당이 역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이 있어야지 또 분배도 있고, 공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배와 공정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민주당은 분배와 공정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지금 성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네. 성장을 제대로 잡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여기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하신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성장은 보수만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 민주당이 보수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예. 그렇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성장이라면 당연하죠. 보수를 껴안아야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였군요. 자, 그런데 네. 이 발언을 이제 놓고요. 당내에서도 우리 안도걸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 네. 내용 그 행간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뭐 네. 일부에서는 당내에서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예. 이재명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요. 예. 이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또 우리 민주당은 있지 않습니까?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렇죠. 의견이 예.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예. 또 토론도 하고 때로는 격론도 벌이면서 우리의 정책 노선, 오늘의 실정에 맞는 정치 노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길이죠. 근데 우리 정동영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중도 보수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도 있고, 그래서 대세적인 발언은 지금 시대적 소명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입각해서 우리 민주당이 서야 될 자리를 정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다수의 의견이고 바로 여기에서는 보수 진보 다 아우르는 큰 정당. 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들 모두 포용하는 예. 이런 방식이 좀 맞다라고 하는 게 뭐 대체적인 주류 생각으로 잡혀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함께 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국민들 최악의 경제 그리고 민생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대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반대로 네. 노동자들, 우리 직장인들의 세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웠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기재부에서도 굉장히 또 중책도 맡으셨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진단 좀 해주시죠.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잘못된 정책이 한둘이 아닙니다만은 조세 정책도 정말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영역 중에 좀 하나입니다. 경제가 안 좋고 또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까꾸를 있지 않습니까? 감세를 했습니다. 감세를 한 데 있어서도 대기업, 고액 소득가, 자산가에 세금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법인세 있잖아요.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거든요. 최고세율도 있잖아요. 22%에서 21%로 낮추고 예. 또 여러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세요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목적은 지금 달성이 좀 안 되고 경제만 좀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가 확 줄다 보니까 근로소득세는 일반 특히 이제 소득세 중에서도 상위 계층에 대한 이제 세금 좀 깎아줬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중산 서민층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부담은 이제 주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세 자체가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보다 죄송합니다. 법인세가 확 줄다 보니까 이게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이번에 나타나고 결국에는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부족한 세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대기업의 법인세는 팍팍 깎아주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법인이 담생 능력이 더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까꿀로 간 거죠. 자, 의원님께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민생경제회복단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열렸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여억 원 정도의 추경이 편성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47%포인트까지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추경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규모와 내용까지도 지금 밝혔습니다. 실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있잖아요.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빨리 규모와 내용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답답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안을 좀 제시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추경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자. 경제가 너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의 잠재 성장률, 저희 실력은 한 2% 정도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정부가 1.8% 정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한국은행은 1.6%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데는 1.2%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들어서면서 또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 수출길이 또 막막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매우 있지 않습니까? 안 좋고 앞으로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를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에서 좀 돈을 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재 성장률 정도는 달성을 하려면은 얼마 정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수를 좀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규모가 얼마 될 것이냐라는 게 추경 규모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15조, 20조를 이야기했고 저희는 좀 더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35조 정도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추경으로 정부가 35조를 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꺼진 GDP의 0.47% 정도는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을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성장을 좀 하려면은 추경을 편성해서 우선 민간 소비가 지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소비를 좀 늘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지금 도산, 폐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매출이에요.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화폐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은 국가가 할인을 좀 10% 정도 해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2조를 하게 되면은 20조 정도의 지역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돌게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이
골목 상권 또 그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이제 그럼요.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에서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도록 좀 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반도체, AI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빨리 확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에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광주에 입지하고 있는 AI 전문 기업들이 GPU 있죠. 그거를 싸게 이용을 해서 빨리 있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돌려보고 거기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 또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의 건설업체가 지금 도산을 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분들 결국 수주가 되겠죠. 지역 SOC, 뭐 예를 들어서 광주하고 목포 간의 KTX 그리고 광주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예산 등등 이러한 필요한 예산들을 좀 늘리자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쭉 자세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추경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아무리 이걸 다 최대 35조를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도 나타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하려면 빨리 하라 지금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예. 이제 추경을 통해서 경제를 좀 성장을 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걸 눈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사람을 크게 만들려면 있잖아요. 눈뭉치를 하나 얼른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빨리 돌려야지 그렇죠. 큰 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왕에 추경을 하기로 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죠. 돈을 빨리 풀어서 그 돈이 뺑뺑이 있잖아요. 시중에서 뺑뺑이를 돌게 해야지 그 성장의 연쇄적인 성장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늦을수록 그래서 효과가 더 반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반감되죠. 그리고 예. 또 경제는 심리입니다. 너무나도 좀 우리 경제 안 돼 해가지고 국민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무슨 소비가 되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경제 심리를 있잖아요. 우리가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빨리 정부가 사인을 줘야죠. 정부가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경제 살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다시 뜁시다. 예. 소비합시다. 제품 투자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심리적인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 빨리 추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현재 네. 정부 내에서 뭐 기재부도 그렇고요. 현재 정부 또 집권당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미적거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요. 예, 지금 표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당리당략찬을 아하.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참. 예. 추경의 주도권을 민주당한테 뺏겼다. 예. 그러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한테 있지 않습니까? 유리하게 공이 될 가기 것이다. 때문에.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편협한 좀 저는 생각으로 이게 생각하거든요. 타산적으로 좀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로 살자고 하는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합니다. 네, 빨리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생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여기에서 여야가 무슨 따라붙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는 국힘이 대승적으로 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더욱더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추경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빨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빨리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를 통과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내고 야당한테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이죠. 오히려 지금 더 일이 입장이 거꾸로 된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꾸로 된 겁니다, 지금. 참, 예.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더 이런 제안을 가지고 미적대고 있고 계속 눈치 보고 있고 시간 끌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우리 안도걸 의원님 방송 이렇게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광주 시민들의 그 뜨거운 애국심으로 우리가 흔들렸던 헌정 질서가 지금 제대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그 민주화 열정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시고 꼭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큰 힘을 계속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봄은 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민주당을 좀 믿고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국회에서 더 힘을 내서 민생을 살리는 추경 등 제반 민생 안정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도골 의원님께서도 또 전공 분야가 경제이니만큼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제 정책을 우리 당내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